오늘은 저희들 총 6강 중에서 2강째 오늘 농촌 관광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부산에 와이즌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수 강사님을 모시고 오늘 3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저는 이 강의장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몇 번 강의를 해본 곳이기도 하고, 특히 남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연구는 부산에 있습니다만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남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저도 남해대교 구대교를 지나서 지금 아마 전망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국도 19분 국도죠. 감성도길을 이렇게 걸어 차를 타고 왔는데 오른쪽으로 유철을 비롯해서 상당히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 가서 기업체, 특히 조선소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남해에 대해서 꼭 한번 여행을 가고 싶으면 남해 한번 가보시라고 할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남해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가지시고, 우리 뭐 인구 5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열정이 남해를 살리고 내 삶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크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경영학을 전공 마케팅 전공입니다만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관광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거시적입니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흡족하게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다들 이렇게 생각한 바가 다들 똑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구하시는 것이. 그러나 신활역사업에서 하는 목적은 우리 남해군이 조금이나마 더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남해 다시 가고 싶다 이 이야기 듣고자 하는데, 목적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배운다는 이야기는 에티튜드, 태도와 나머지 지식, 이게 배운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 학이라는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저는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천과 실행이거든요. 보통 학에서 마칩니다. 자기 판단이 다 학에서 마치다 보니까 우리가 습득한 걸 가서 사용할 데가 없는 거죠. 들어봤기는 들어봤는데 이건 다 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오늘 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 중요한 이 사진 한 장이 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선비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공을 부른 거예요. 사공을 부르고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 넓은 강을 건너려고 그러니까 조금 적적했던지 선비가 사공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공은 철학에 대해서 배운 적 있는가? 사공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선비님, 저 같은 무지랭이가 어떻게 철학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비가 하하, 당신은 3분의 1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러자 묵묵히 배가 조금 더 진행할 즈음에 다시 선비가 사공에게 질문을 하되, 사공은 그런 문학에 대해서는 좀 아는가? 사공이 무슨 답을 했겠습니까? 똑같이 말했겠죠. 제가 뭐 어떻게 문학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그저 저는 노만 이렇게 졌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허허, 당신은 3분의 2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조금 존심은 사겠지만 사공은 묵묵히 이렇게 배에 놓아져 갑니다. 그죠? 그러고는 배가 이렇게 중간쯤에 달았을 때 갑자기 소용돌이가 이렇게 치면서 배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는 상당히 리스크가 온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사공이 선비에게 질문을 하죠. 선비님은 수영을 할 줄 압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내 같은 체면에 어떻게 옷을 벗고 수영을 한단 말이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네. 사공이 선비에게, 그렇다면 선비님은 인생의 전부 다를 헛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의 체계도를 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안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다는 부분들은 학에 국한되어 있다. 섭은 조금 전에 사공처럼 위기 상황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섭이다를 대신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재미가 없는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 친구 한 3명이 모여서 인생이 뭘까 했더니, 야, 그것도 모르냐? 인생은 정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은 정비공인데 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더라. 여기서 지금 사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뭔가 플랜이 쫙 짜여져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해야 될 텐데 뭔가 정답을 내가 한번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일종의 상통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B는 뭘까요? 비밀도 없다. 여기서 수없이 많은 분들께서 약 30명 가까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 다양한 매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것만, 내 것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비밀이라는 것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공은 뭡니까? 내 공짜가 없더라 세상에. 예. 뭐 공짜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죽어갔더라. 그래서 한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채우고 비우고 연속으로 끝이 난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 결과와 가치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특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 또 내 삶에 대해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될까? 궁극적으로 그 두 가지를 찾아가는 여행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 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남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다 보니까 남에 이렇게 와서 보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심장이 더 뛴다라는 표현을 감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오랫동안 남해에 사시던 분도 계시고 또 남해가 너무나 이렇게 좋아 보여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해서 남해 또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남해 사람으로서 계신다는 건데 이 남해 한번 볼까요? 상당히 재밌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네. 상당히 언어 있는 말이 많은데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아 이분은 남해 분이구나를 알 정도로 남해의 표준어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남해 하면 내가 남해 사람이기 전에 남해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민박 사업자들에게 친절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많이 했었는데 남해 하게 되면 바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남해 가면 힐링이 되더라. 또 남해 하게 되면 다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획기적인 바람을 몰아왔던 다랭이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벤치메이킹 장소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마 여기에 그곳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오셨던데 상당히 자존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뭐냐? 볼거리가 많더라. 이건 제가 직접 이렇게 돌렸습니다. 한 800명에게 이렇게 설문을 좀 돌려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최고는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목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남해를 더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도 남해 금산, 노래한 해전, 독일말, 낚시, 마늘, 시금치, 보리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해는 말이죠. 지금 남해에 대해서 매스미디어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남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홍보를 합니다.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민박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민박 열풍이 불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 한 쌍의 연예인 부부가 제주도에서 5억을 주고 시작했는데 궁극적으로 4년 만에 13억을 되팔았을 정도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보니까 맛있는 녀석들의 이 광고가 남해에 광고 없이 지금 남해는 관광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들은 우리가 남해에 살면서 자주 이렇게 모아서 내가 남해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바탕이 걸어져야 된다. 농촌 관광에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 관광이란 게 사람을 살만나게 하고 지역을 꿈틀게 하는 체험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그것은 관광이라고 해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남해가 좋아서 왔다가 사업체를 꾸리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와서 볼거리를 보고 내가 구중 마케팅이나 또 누구에게 가서 또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지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이란 큰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거기 가면 볼거리가 있다. 그리고 지역은 같이 꿈틀거려야만이 역동성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만 딱 보러온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남해의 어느 맛집, 또 어느 숙박업, 어느 관광농원, 어느 체험마을 이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남해 하게 되면 더불어서 같이 남해에, 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역설적으로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남해 사람들이 사천 쪽에 있는 삼천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만일에 사천에 가서 강의를 해보게 되면 남해의 그 푸른 바다에 회를 먹는 사람들은 속고 먹어요. 삼천포가 훨씬 더 횟값이 쌉니다. 그 소문이 점진적으로 커지버리니까 나는 깨끗하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때요? 군대 말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관광이라는 그런 겁니다. 야, 그럼 남해에서 놀고 가까우니까 다리 건너서 삼천포에서 해먹자. 그럼 실질적으로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광사업은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어때요? 고객을 빼앗겨버립니다. 자, 교통이 많이 발달되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숙박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그분들이 더 많이 돈을 벌을 수 있느냐? 일장일단했습니다. 먼 거리 있는 사람들은 와서 숙박할 가능성이 많지만, 약 200km 내외 실질적으로 주 고객 타깃선들은 마치고 바로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고, 한쪽 문이 열리면 또 한쪽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플랜을 잘 짜고 있어도 이 신한려 사업에서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 자체가 내 거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만하고 지역을 꿈틀거리는 첫 케이스가 어디냐 그러면 임술치즈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관광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여기만 있느냐? 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이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보물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 자, 이게 아카데미 형식이기 때문에 3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말을 좀 줄이더라도 프로세스는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나는 강의는 아닐 겁니다만은 조금 들어서 이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관광은 첫 번째가 남해군 함에, 자, 이 이야기 잠시 제가 빼뜨렸는데, 다른 데는 다 다리가 생기기 전에 거제도도 마찬가지겠죠. 제주도는 좀 아직까지 다리가 없지만은 울릉도 전부 선제 섬도자를 붙입니다. 그렇죠? 울릉도, 홍도, 거제도, 완도, 진도. 근데 왜 남해도는 아닐까요? 남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 남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왜 다른 데는 다 돌을 붙이는데 섬을 돌을 붙여 왜 남해라고 하면 이야기하나? 푸른 바다, 남쪽에 있는 푸른 바다 왜 남해라고 할까? 제가 역사적으로 고정을 해보니까 이 남해는 예전부터 유배를 내려왔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조선시대 거의 유배지로서는 해남 끝 아니면 이 남해 쪽으로 많이 내려오셨다. 그 당시에 사회 풍토가 지금은 아니지만 산업공상으로 많은 올곧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바른 소리하니까 유배로 오겠죠. 그죠? 유배로 와서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토양을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남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남의 사람들은 아래 사람이라 해서 하대하고 반말 잘 안 합니다. 특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오셨는가, 가시는가, 식사했는가, 자셨는가 반 존칭을 씁니다. 그게 그분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남의 오리지널입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만이 나는 남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남해까지 온 게 아니고, 남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향후회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곳에 살고 계신다. 자, 농민의 손으로 농촌 공간에서 농촌성의 바탕을 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농촌 주민의 이익을 위해 제품의 형태로 제공하면,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 6차 선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가 농촌 관광의 출발입니다. 모든 유무의 서비스를 상품을 제공할 활동이 바로 농촌 관광인데, 이것이 바탕이 안 되게 되면 농촌에서 관광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곳에서 그知名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개인은 뜻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촌의 이 개념들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지금 전국토의 저 계산으로 해보면 90%가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남해보다도 조금 더 발전되지 있지 않는 곳에 가보면 심지어 농사를 짓는 곳 아닌 곳에 땅을 이렇게 지어서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짓는데 1층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갖다 놓은 것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으로 농촌 관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83년도에부터 농해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서 농촌 관광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90년대에 내부 자원 활용이 시작되었고요. 2000년대에 도시민의 여가 반영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농촌 관광이라는 그 개념은 1983년도에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1만 달러 올라간다, 주 5일째 근무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우후죽순처럼 이게 들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개념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시고, 여기서 사업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그냥 폭망해가지고 영원히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마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현재 보게 되게 되면 농촌 관광 사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농촌 관광 마을 사업, 지역 개발 사업,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듭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각 지자체, 전국에 있는 부처에서 농산물은 어떤 것들 관리가 나가서 그렇지 포괄적으로 큰 세 가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농촌 관광이라는 사업의 이 족보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개념으로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다면 용어를 한번 봅시다. 농촌 관광이죠. 농촌 관광은 농촌 지역 주민에 의해서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관광 활동이 농촌 관광이고요. 마을 관광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던데, 마을 관광은 또 다르죠. 관광이 이루어진 공간 가운데 마을을 강조한 개념이고, 마을 단위 관광 활동, 주로 체험마을. 이게 체험마을 사무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체험마을, 우리 남해 있는 체험마을 대표님들, 그 다음에 사무장님들하고 잠시 제가 시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공부를 해보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체험마을이 순수하게, 제가 느낌입니다. 순수하게 마을에 시작된, 마을 어르신이 시작했던 마을 사업이 하나 있고, 그게 영향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또 젊은 외부에 사무장들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고, 불협합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마을 관광입니다. 자, 관광마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주민과의 일체성을 강조한 관광 전략을 반영 조성한 마을.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마을입니다. 자, 관광마을이 농촌 관광에서 용어 개념을 보면 좀 위험한 것이 상업화 너무 많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한때는 전주 한옥마을이 푹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언제 한옥마을이었냐라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이 마구잡이로 내가 하는 사업이 농촌관광 사업일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개념 정리를 해가면서 농촌관광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내 포지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농촌관광마을은 마을 단위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입지적 의미가 부여된 농촌관광을 추진한 마을이 바로 농촌관광마을입니다. 제가 남해에서 조금 다랭이 마을은 오래되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컨설팅을 하려면 드무게 있죠. 드무마을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치러가지고 그런 부분은 농촌관광마을입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기대를 주셨다가 마을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제가 살아온 흔적을 이렇게 또 표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자, 농촌관광의 구분 볼게요.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은 농농교를 목적, 물론 농도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일반적으로 농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도시 농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으로는 농농교를 목적으로 농어촌 휴양 단지사업, 주말농장사업, 관광농어사업, 농어촌 민박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로 도농간에 남의 사람들이 사실 뭐 우리 서면이나 남면에 경치 좋다고 해서 숙박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안에 포함된다. 농촌관광마을 사업은 그러면 어떠냐? 여기서 이제 농촌관광마을이다. 특히 제가 오늘 하는 게 관광이니까 이 관광사업을 보게 되게 되면 다 다릅니다. 어차피 친환경 사업도 국가 균형 발전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조금 동기부여 될 것 같다는 것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 자본과 대라 그러면 상당히 요즘 어렵습니다. 뭔가 서포트도 있고 뭔가 지원해주고 그 프로세스 쓰게 되는데 이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하고 싶으면 농림부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진청에서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행자부에서 아름마을 가꾸기,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스마을, 생태보고마을, 해수부에서 어촌 체험관광마을, 동일에서 팜스테이. 제가 창원에 팜스테이를 몇 번 나가봤는데 참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농촌 관광사업을 했는데 지금 조선소금 아닌 저곳에서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출근을 하면서 관광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조청을 만드는 곳인데 상품 이야기하던 그거에 대해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전부 터무니없는 거예요. 조청을 거제시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조청 만드는 거예요. 홍보해달라, 뭐해달라, 컨설팅해달라, 재료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죠. 남해에서 유자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막걸리 분비를 할 때 어쩐지 해봐야지 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근데 남해 유자 막걸리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지역개발 사업을 보시게 되게 되면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근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부에 있는 거, 행자부에 있는 거, 산림청에 있는 거, 기타 농촌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정보화 마을, 우리 있죠, 지적 같은 경우는 요즘 정보화 마을입니다, 그죠? 농업종합자본마을 사업, 지역특화사업, 농가단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농업, 농촌,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을 처음 이야기할 때 이 포괄적인 굉장히 큽니다. 어디 이 시간 안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넓은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꼭꼭 집어서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스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개괄적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강의가 잘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이번에 신라역에서 받았던 우리 마늘이나 한우나 또 시금치, 그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특화된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더 잘 알려주실 거니까 저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촌관광의 트렌드,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사실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소 단위로 가족끼리 잠시 가서 마스크 쓴 채 다녀올 수는 있겠지만 수십 만원 유상버스라 그러죠. 관광버스 행렬이 벌써 이쯤 되게 되면 지나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단이 와야 체험마을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놈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언제 마스크를 벗어야 될지 저도 상당히 답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체험, 그다음 휴식, 힐링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체험이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진행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수년 넘게 한 마을도 많습니다. 우리 남해 저쪽에서 4,300개 넘으면서부터 보면 그래서 많이 있죠, 그죠? 그 체험마을, 그죠? 그 체험마을의 대표님 사무장 이야기 들어보시게 되면 애정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빈틈을 또 니지 맞겠지라고 조금 틈을 해가지고 뚫고 사는 것은 또 삽니다. 근데 아이템 싸움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길게 롱타임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진교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금호산에 케이블카를 준비하더라고요. 얘입니다. 물론 그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을 심사숙고했겠죠. 제가 전에 남해 계시는 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 우리 망원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케이블카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은 다 다르시겠죠. 보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남해에 사는 관광에 대한 이 개념의 틀입니다. 사람 많이 오면 좋잖아. 아닙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힐링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심과 인접한, 도로에 인접한 사람들은 뭔가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남해에서도 조금 깊은 곳도 있잖아요. 그죠? 좀 먼 곳은 도로가 조금 남해 들어와서도 한 3, 40분, 최소한 1시간 정도 가는 곳에서는 일반 도로가 접한 곳에서의 관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곳에 맞는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으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에 살 수 있는 것. 가래이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민간군이 다 합동해서 전설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리드의 역량부터 시작해서 가래이는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치유와 치료는 다른데 치료는 의사가지만 치유는 먹거리, 장소, 인바이런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농촌과 우리 마을에서 농촌 사업을 하려면 먹거리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이게 마늘 특산품이잖아요. 한참 클링이 잘 될 때는 어디를 넘어갔습니까, 마늘이? 제가 마케팅 전공이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쪽에 있는 클링 잘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마늘 가격이 1,000원이면 그쪽은 1,03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농업이었는데 조그만 마늘보다는 황금성이 좋은 시금치만 계속하게 되면 이마트에 이렇게 마트에 시금치 납품 시금치만 계속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3대 작물이 되어 있지만 마늘은 죽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아무리 진액을 끄집어내서 몸이 좋다고 이렇게 광고하시지만 저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다 와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적으로.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고객 선호도 조사하는 거를 보게 되게 되면 농촌 관광에 와서 자연체험, 전원체험, 역사문화체험, 친수체험, 제자체험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네.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사업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관광이라고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시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 아이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부딪혀야만이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약 350개가 넘는 농촌 이 관광사업 업체들이 대부분 자기 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강원도 정선을 소개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딱 마치고 나게 되면 남해에서 반드시 마치고 가게 되면 남해 재래시장에 가서 반드시 봅니다.
예. 그냥 저는 남해 와서 그냥 강의하고 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남해 사랑이 깊다 보니까 남해 오면 어디 한 곳이라도 가서 뭔가 조금 더 보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도 전해주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한번 개념을 잡아보시고 이 딱 세 가지입니다. 결론 이제 간간히 결론을 이야기해보면 필수 3요소는 체험, 먹거리, 숙박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파생돼야 됩니다. 물론 누구를 탓하지는 않습니다만 안 되니까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단체에서 안 되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끌어들입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게 농촌답지가 않습니다. 자, 남해의 먹거리가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멸치, 쌈밥 이게 조금 유명하다가 죽방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부각을 못 받고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남해가 펜션 민박이 제일 많습니다. 예, 약 800개가 넘습니다. 830곳이 남해의 펜션 민박의 이름을 달고 숙박을 합니다. 관광 숙박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인터뷰해 오게 되면 1년에 공실이라고 그러죠. 방이 빈 게 50% 넘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경기도 양평이 두 번째로 숙박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주소를 두고 외부에 돈을 가져와서 하지만 너무 공사를 대단위로 해서 그 아름다운 비용이 사라지는 부분에서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사람들을 오게 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어서 각자가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회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죠? 회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버리게 되면 남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배타적인 고객들은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농촌 관광의 정의는 농촌 관광은 농촌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서 농촌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이들이 어우러져 나타내는 농촌돔을 핵심 편의로 이를 관광 상품화하되 농촌지역 사회의 활성화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관광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 국내에서 첫 이수로 최고 많이 떴던 곳입니다. 강원도 여물에 있는 한반도 때문에. 네. 지형도 보게 되게 되면 한반도 그림을 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청소년부터 이게 바로 지역 관광 산업의 메카입니다. 네. 최고 성공한 최근의 핫이십니다. 농촌관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촌관광 시장의 경쟁이 심한 양극화 경향을 표현 안 할 수가 없네요. 소수의 성공마을과 다수의 정체마을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 소득이 300만 원 미치는 가구 31% 3천만 원 넘는 가구가 양극화가 되어 있다. 70% 이상의 농어촌 민박 가구에서 방문자 수가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상주의 적정이 은빛머리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 독일 마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철만 되게 되면 한창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게 숙박업소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분야에서 싸움이 일어나듯이 남해군에서 상당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 보이지 않지만 왜? 주도적으로 자기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 그래서 내가 사라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게 되게 되면 그 일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투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제휴라는 MLA인 게 전략적 제휴인데 마케팅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 80년대에 민박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지금 한 80도 다 되셨잖아요. 80도 되신 분이 아직도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1년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많이 안 갑니다, 이제. 예,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은 거의 다 도시와 버금가는 30억, 40억을 들인 펜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농촌관광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거짓들이 안 돼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민박업체 볼 때는 왜 내 사유재산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한 것이 누군가가 소송을 걸게 되면 이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이 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것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면성을 보자는 거죠. 학습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봐야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습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 강사가 오로지 좋은 말만 하고 웃기는 말만 하고 가는 강사는 저는 지향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이 닫히면 열린다, 열리면 다시 닫힌다 이런 가부를 보셔야 됩니다. 농촌 관광에서 체험할 제일 힘든 부분들은 체험할 협의회나 팜스테이 협회나 교육능 협회 같은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체 조직체는 있지만 농촌 관광을 대표하는 자율적인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 걸레꿀입니다. 왜? 각자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이 다르잖아요. 그죠? 소프트가 다르잖아요. 하드는 남의 군인데 소프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팜스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장에 팔아가지고 뭔가를 수확해서 팔려는 그런 다 되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농촌관광으로 다시 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왔는데 농촌관광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농촌관광은 반드시 어메니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피곤함을 여기 와서 좀 쉬려고 그러면 조금은 그 장소가 농촌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메니티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필링이라는 이 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즉 마을 경영자의 주체가. 부산권에서는 유일의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죠? 그곳에 가서는 강의를 하지만 부산 시내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만드는 관광 벤치마크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제가 주로 보기로 하는데 거기 경상남도는 양산, 울주부터 시작해서 안 가본 곳이 없겠죠. 쭉 다니면서 보게 되면 컨설팅 하다 보면 그죠. 근데 어메니티가 없습니다. 아 좋다 하더라. 이거 갖다 놓으면 더 좋다 하더라. 어메니티 가치는 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가 있는데 장소를 방문하고 방문 의지가 있고 존재 그 자체, 후시의 물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데 남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남에 뭐가 있습니까? 자, 어메니티 성공 요소를 보게 되게 되면 농산물이죠. 장소, 생태, 놀이, 자연, 역사 이 컨택을 좀 돌아가야 되는데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융복합, 농촌관광, 상품화 전략, 사업성, 예술성, 지역성, 밑에 갤러리, 스토리, 플레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판매 정량에서 육거리가 있어야 된다. 호황이가 뭐 우리가 있듯이 물건 팔 거, 일거리,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실거리, 육거리가 활용 전략이 어메니티.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 이것만 가지고 쇼를 보겠다. 일본말이 표현을 합니다만 흔히 그런 말 하죠. 이걸 가지고 내가 성패를 보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사업이 뜨니까 IT 사업을 내가 끝을 보겠다. 그 하나는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융복합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와서 이것다고 저것다고. 자,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도 곡성이죠. 하나님 말이라고 잠시 소개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기차말을 다 씌워보는 거 뭐합니까? 패러글라이딩 합니다. 근데 패러글라이딩 돈 엄청 투자하죠. 그렇지만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쪽에 비즈니스가 갤러리 곡성만큼 안 됩니다. 그 하늘이 마을이 처음에 어메니티에 든 곳이 훨씬 더 찼습니다.
융복한 농촌 강화 상품화 전략과 활용이 서로 이끌어가 되었을 때 융합 농촌 강화 상품 개발은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재미와 감동과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주도적인 사람들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바탕에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데 해보자. 나를 돈 놓으니까 돈 들이면 할 수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간을 치고 성공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뭔가 힘이 들 때 조금 나에게 아하라고 깨달음을 줬던 곳에서 내가 벤치마하는 것이 국가 사업에서 돈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업을 롱타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농촌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끊이는 지역 활성화하겠으면 고용이 창출되고 이런 것은 반드시 나라에서 하는 목표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신한일도 한 10년 전에 한번 하셨다가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크게 활성을 못 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후에 다시 세대들이 좀 바뀌시면서 전체의 의식이 바뀌면서 다시 남해군이 이렇게 신한력 사업을 한다는 게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사람이 1년만 살고 끝을 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다림을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들어갈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이나 농촌관광을 플러스 하게 되면 특산물이 뭡니다. 이 문화관광, 농촌관광이 궁극적으로 남해 투어 관광이나 힐링 숙박이 되고 체험마을 농촌체험 이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남해 농축산물이죠. 포괄적으로 남해에서 농촌관광 사업을 하려고 한다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포지션이 어디서 시작되어야지 되는 기본 프로세스는 꼭 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꼭 이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만들어져야만이 내가 유기적으로 사업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트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신한력 사업이나 농촌에서 마을 단위라는 체험마을이나 관광사업이나 휴양마을이나 숙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이름을 잘 지었구나 라고 했는데 농촌관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남해는 도도해도 뭐 이렇게 공동 그렸는데 이게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인증마크를 붙이고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판매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이 도도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남해하게 되면 이런 브랜드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구나. 자, 결론은 그렇게 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신 분들도 다양한 개개인의 사업 구성을 하지만 몇 번 강조합니다만 신한력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예전에 농촌을 떠났다가 젊은 시절에 떠났다가 은퇴하고 다시 돌아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그대로 내 삶의 터전으로 사시는 건데 그렇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젊다는 표현을 물론 육체의 나이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30, 40대의 농촌으로 팔로우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 일본에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농촌 인구 5만 이상은 유지가 돼야만이 행정 조직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5만 밑으로 있는 쪽은 사람 유입하려고 난립니다. 저 같으면 만일에 제2의 삶을 위해서 기능교육 준회를 하면 저는 남해 오고 싶지만 왜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함양으로 많이 갑니까? 시스템 잘 해놨습니다. 함양 가보면. 예. 그래서 함양은 지리산이 있지만 우리는 망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함양 그거 없잖아요. 바다 없잖아요. 남해는 바다가 있습니다. 남해는 농산이 아니라 저는 농어촌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도 있고 어촌도 있고. 그런데 농산에서보다는 농어촌이 사업의 비즈니스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되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농촌 체험 강화, 지역문화 관광, 개인 사업자, 지역축제, 개인 편의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다 올려야만이 돌아갑니다. 예. 제가 그 조청 이야기 했잖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걸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진짜 인신공격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 무슨 상관이 있는 내가 잘 살면 되는데 나라 통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요구하셔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싫든 좋든 저 사람 이야기가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누군가가 그래도 검증받고 세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해서 내가 좀 생각이 업돼야 된다. 업된다는 것이 조금 더 세상의 각도를 넓히게 봐야 된다. 왜? 나는 남의 거는 계속 보지만 저는 남의 거 외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이야기가 다 옳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들어줌으로 해서 내가 확장된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정반대, 조금 제가 함량을 욕해서 안 되지만 함량 가면 또 남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 70년대까지 80년 초까지 전부 다 이게 탄광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에 폐차장이 제일 많습니다. 정선에 가면. 카지노 때문에. 그 폐광을 없애가지고 이 카지노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일확천금을 넣으려 빠진거에 앉아가지고 차를 전부 다 담보를 잡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양쪽 다 전부 다 차가 막 담보 잡히고 꼼짝도 못한 그게 정선입니다. 한순간에 그 사업 아이템이 괜찮겠다. 왜? 사업 유치도 되고 사람들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하다 보면 괜찮거든요. 이 탄광에 누가 오고 있나? 그걸 카지노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서 비집고 4월에 따뜻한 생명체 숲처럼 올라온 것이 바로 정선의 올장입니다. 올장을 제가 직접은 안 가봤지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4일 동안 준비했다가 5일날 전부 다 신토부리 명찰, 이 플랜카드를 개찰하고 가지고 있는 곡물 계절마다 뜯은 거 전부 다 가져와서 기존에 있던 농민들이 기존에 있던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이 정선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물론 정부에서 철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고기들까지 옛 정치를 어메니티잖아요. 시골다움을 찾으러 오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 한번 볼까요? 해안의 백가리 마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똑같습니다. 우리 다랭이 마을만큼이나 전국에서知名도가 높습니다. 다 하는 어촌 체험 다 합니다. 이 굴 하나, 삼천포 가게 되게 되면 코끼리 바위처럼 남일 때 똑같습니다. 이 굴로 지나가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역사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조금 젊은 분들이 말하기를 관광상품, 관광식품, 내가 뭔가 팔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가리 잡고 염전 만들고 자기 정서에 태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다. 근데 계속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는 트랙터를 가지고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곡성에가 아마 섬진강 열차를 패러디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도 관광 유치를 합니다. 또 해볼 사례 하나가 있죠. 네. 좀 작게 보이는 토금이 마을 있죠. 그죠? 이건 산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참 많이 나서 민들레적으로 유명합니다. 오로지 여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민들레적으로 쇼부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마을 단위 관광사업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 자꾸 다른 이야기 했으면 미안하지만 남해도 좋은 데가 참 많습니다. 그죠? 혹은 하늘나리 마을 했죠. 그죠? 이곳도
사람들이 곡성도 처음에는 섬진강을 이용해서 시작했다가 끝내는 하늘나리 마을은 토종구로 토식음 체험화 되었는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반드시 머물고 뭔가 먹거리 특산품을 사와야 된다. 단순히 기차 타러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현실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농촌 관광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서두가 없었겠지만 이런저런 주소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성장 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가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개인적으로만 잘하면 되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싶죠. 요즘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은 개인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많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치질이 좋았죠. 근데 끝내 누구 좋은 일을 시켰습니까? 예. 큰 단체에게 다 넘어갔죠. 그죠? 제가 로컬푸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 김포까지 제가 가서 로컬푸드 생생하게 현장에 아침에 유증릉 갖다 놓으신 분 다 봤는데 끝내 그것을 납품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납품하는 곳에서 로컬푸드를 다 뺏어갑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게 되면 지방 특산물 예전에는 그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많은데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데려가지만 그 브랜드가 속하지 않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내가 남해 사니까 남해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관광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조금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성장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많은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같이 놀고 먹고 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한 기자로부터 독일 신문 기자를 초청해서 용인민속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5,000년의 한민족 전통문화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5,000년 대대로 내려왔던 윷놀이. 윷놀이의 백미가 뭡니까? 선생님, 윷놀이의 백미가 뭡니까? 윷놀이의 맛. 백도. 백도. 백도는 많은 겁니까? 뒤로 가. 뒤로 가지요. 짧은 거리로 가는. 예, 잘 나가는 뒷돌목 잡는 거 아닙니까? 이 독일 기자가 딱 독일 자기 나라의 한국에 대해서 한민족 문화, 이게 한국 문화의 정서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가 뭣도 모르고 이제 명절이니까 용인민속 거기 또 갔나 봐요. 한국 정서를 잘 알 수 있다고. 근데 제일 많이 벅적벅적하던 곳이 옷이랍니다. 그런데 막 허벅지 치고 막 난리를 쳤답니다. 그 중에서 유시나 걸보다도 더 좋은 게 백도더랍니다. 백도가 딱 떼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 기다 보니까 백도 왔다는 거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 말을 딱 잡아 끄집어내고 지가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 기자가 참 아이러니하다. 한국 사는 거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게 한국인의 정서인가?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놈은 도마뱀이나 뱀, 개구리가 먹일 거 아니고 크기는 23cm, 한 32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한 600, 700g 정도 됩니다. 어떤 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닭. 네?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는데 힌트를 딱 드리면 아십니다. 뭡니까? 맞아요. 고슴도치. 고슴도치 생명이 뭡니까? 침이잖아요. 내가 우리 마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템이랑 똑같은 겁니다. 고슴도치가 침 빼면 고슴도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슴도치가 너구리 되는 꼴이잖아요. 침이 없으면. 그런데 이놈들이 기호를 동면하려고 그러면 습성상
같은 고슴도치끼리 안고 자야 된다네. 서로 안으면 어떻겠습니까? 찔리면 어떻습니까? 아파요. 자, 그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서로 이렇게 말 사업이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혼자는 많이 아시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물론 뭐 더불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고슴도치도 동면이라는 이야기는 기호를 놔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같은 놈끼리 아프지만 침이 아프지만 안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무슨 놈 그런 법이 있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을 수가 없어요. 그거 깨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농진청에서는 은빛 청춘이라고 의식을 바꿔야만이 우리 마을이 삽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현재 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주시에 있는 제가 공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몇 분의 이 마을의 모든 분들 다 모시고 창녕에 있는 북부 하와이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몇 번 했었어요. 최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의식을 깨자 그랬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절대 리액션이 없습니다. 왜? 묻도 안 하고 뭐 다른 강사들하고 같이 막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표현도 없고 그래 제가 1차 수업 끝나고 1박 2일 버스 인사를 하고 담당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육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 차수하기 힘들지요? 아닌데요? 그쪽 계시는 분들은 충청도 공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상으로 아이고 재밌으시오 돈이 많이 됐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거를 깨자고 계획을 했는데 안 빠진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성장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거 오너. 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오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잠이 오니까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겠습니다. 자, 오른팔을 45도 각도로 세워가지고 왼손 무게 크로스 하시고 돌려서 깍지 끼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팔이 이렇게 되는 사람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이 많대요. 네,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안 푸십니다. 그래서 쭉 푸는 사람 있죠? 네. 이런 분들은 대책 없이 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100세까지 갑니다. 네, 자 다시 앞으로 나란히 왼팔 들어 올리고 오른손 목에 크로스 깍지 끼고 안에서 바깥으로 한번 치고 양손 어깨 올리시고 앞에서 뒤로 팔을 돌리실 때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팔 내려놓으시고 팔이 어깨가 아프다고 절대 이렇게 돌리지 마라. 이 이야기는 경기도 소아리에 있는 자동차에서의 운동 처방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은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서 있는 40명이 또는 60명이 한 클래스면 꼭 두세 명은 서서 이틀 동안 교육받습니다. 몸이 이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자동차 하체만 33년을 줬죠. 섬에 있었어요. 연봉 1억 받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파란 딱지에 장애인 수축을 가지고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사람. 오른쪽 왼쪽 바퀴만 33년을 지른 거예요. 사는 게 그냥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20년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큰 같은 게 보면 사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슬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목적은 다 사람 모습이지만, 예, 다 사람 모습이지만 생김새, 담음, 걸어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농업 경영인으로서 CEO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예. 마을 사업에, 관광 사업에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안 같아서 열정이 사라집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해볼게요. 작년에 한 국회의원 선거를 했던 경상남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떠지 지자체 선거가 서울 부산이 끝났습니다만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 운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대충 감 잡으시면 아시겠지만 딱 가니까 여론조사에서 5%에서 10%가 지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의 전환이 이분을 여의도로 입성시켰습니다. 그분이 15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데 첫날 딱 가보니까 여론조사가 5% 10% 진다고 선거운동원들이 그 후보자의 피켓을 들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지 못하더랍니다. 더 모자를 눌러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더랍니다.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22명의 피켓 들고 있는 여성운동원들에게 당신은 1등이 좋습니까? 2등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1등이 좋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여론에 다른 사람들이 5% 진다 하더라 10% 진다는 것을 내가 1등으로 만들어볼 생각 없느냐 라고 서울 미팅했던 사람이 그 22명의 여성 선거운동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안 됩니다.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신 일 다 다르고 하루에 일당 8만 원 받으러 나오셨지만 이 8만 원을 내가 8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목에 힘을 주시고 나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진심으로 허리 숙여서 이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돈을 떠나서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다가 7일째부터 보이지 않는 시너지가 보이더랍니다. 더 목소리 높이고 피게 끝났다고 질질질 끌고 가지 않고 정말 빵하고 물 한 거 먹고 우유 하나 먹으면서 이 사람이 2등이라고 생각을 한 여론을 1등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쫄깃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먹혀서 그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 그 사람이 잘해서 1등 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참모의 한 생각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여론을 뒤집은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힘주어 이러냐 그러면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오너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오너가 어떠냐에 따라서 팔로우십을 할 수 있느냐 리더십을 할 수 있느냐 스펀드 리더십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의 리더들은 리더십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초록이 이렇게 묻어나는 곳에 딱 힐링하기 벤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을 특히 예비 리더님들은 어디에 앉으십니까? 나는 이 벤치가 하나 있다. 나는 어디에 앉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습관이 여기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센터에. 이 사람은 반드시 중앙에 앉으면 다음 액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다리를 온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데 오자마자 옆으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옆에 앉습니까? 가운데 새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도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어디에 앉으시는가요? 오자마자 들어 눕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들어 누우시는 리더는 병원에 가서 허리 진찰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공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다 선을 끊었습니다. 세 사람 앉으십시오. 그럼 벌써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법과 제도가 나에게 뭔가 침해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했죠. 습은 중요합니다. 이런 건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지만 이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주로 감성 리더십 이런 쪽을 강의할 때 하는 대목을 잠시 제가 빼왔습니다. 구맹주선의 말이 개구자에 산월맹자에 술주자에 실산자입니다. 옛날 송나라에 술을 잘 빚는 주인이 계셨는데 자기가 술만 빚으면 요즘 말로 시세 말로 완판인 거야. 완판이 거듭되면 자연히 잘 되겠죠, 장사는. 그런데 그때는 은행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돈을 버리면 자기 큰방 개짝이나 자기가 안고 있는 매트 밑으로 돈을 다 집어넣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오고 돈은 버리는데 어느 날부터 돈을 모아놨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밤 손님이 와가지고 돈만 타고 살짝살짝 훔쳐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놓고 술 팔아서 뒤에 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니까 뭐 걱정이고 요 개 무서운 놈 아니나? 딱 문 앞에 갖다 놔라. 그러면 절대 돈이 안 끈다. 장사되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가 주인과 고객과 모르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무조건 짚고 부른 거잖아요. 지 목숨을 내 지어야만 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이 시키더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 통해서 배우지만 저는 이 구맹조산을 보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남 앞에 서서 일을 할수록 남을 팔로씩 끌고 갈수록 리더를 할수록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포함되냐면 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민학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곱셈 공부를 가르칩니다.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구구단 8계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8일은 8, 8이 16 하다가 87 이렇게 답을 써봐 이렇게 하겠습니다. 87 얼마입니까? 기억력 좋으시네요. 87 얼마더라 하고 이렇게 폰을 두드리는 사람도 계시는데 정답이 56이잖아요. 그런데 정답을 보니까 철수는 46을 쓰고 영희는 36을 썼네요. 선생님이 0점 처리했습니다. 근데 철수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틀렸다. 왜? 나는 정답에서 10밖에 차이 안 나고 영희는 20점이나 차이 나는데 와 똑같이 빵점을 주나? 선생이 틀렸다. 이 말 맞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철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니들이 자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이게 보편적 사고, 즉 창의적 사고와 다른 보편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왜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같이 0점을 준호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창의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철수가 와서 선생님이 따진다니까? 선생님 억울합니다. 5점이라도 주이소. 선생님 답이 어떤 답이었을까요? 야 이놈아, 구구단은 약속이다. 약속은 오래전부터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도리로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다. 마을 관광사업이나 체험마을이나 농원에 가게 되면 심지어 숙박업을 하는데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네, 여름 한철 장사를 위해서 특히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들, 딸, 며느리, 부부 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다고 막 싸웁니다. 가족 5명을 때려놓고 강사를 주고 강의를 해달라는 적도 있었어요. 4, 5, 20인데 밑에 분이 20 맞지요? 라고. 야 이놈아, 내가 그래도 요서 토백이고 내가 어려이고 임마 라고 25! 이럴 때면서 하고 있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소통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사회적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할 사람들이 힘이 생깁니다. 그냥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뭔가 약속된 것은 그 약속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하시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사업이 돈벌이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 이게 동의보감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비슷한 언어 같지만 오래전부터 몸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인 개인 사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의 개념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농기촌에 제가 공부를 해보고 농촌진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최고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이 최고 힘든 게 마을에 계시는 도사님들 때문에 안 되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자, 여러분 육안으로 조정 경기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중에서 어느 사람이 힘을 제일 안 쓰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사람이 힘을 제일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조정 경기는 같이 힘을 써야 배가 나가거든요. 5번. 왜요? 빼다가 앉아서 그렇죠. 또요. 5번 말고 있습니까? 7번. 왜요? 빙그레 웃고 있다. 1번. 자, 우리가 우스갯 이야기했지만 자기한테 물어보게 되면 어때? 자기들은 경상도말로 쎄 빠진다 하겠죠. 예. 꼴이라고 하는 파이널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위에서 딱 본다면 어떤 놈이 힘을 제일 안 쓰는 거야 라고 지목하게 되기부터 그 사람하고는 관계는 단절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힘든데 무임승차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 봉이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보면 힘들게 이런 사람들 모션 보십시오. 그죠? 리액션 부터 보면.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힘을 다 안 합니다. 아니 잘하면 니 해라 뭐. 아이고 어르신 그게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그게 아이고 밤에 가서 맨날 이야기도 헛방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링겔만 여가라 그러는데 줄달리기 시험을 링겔만 해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줄달리기 1대1 땡기면 100% 힘을 쓴답니다. 두 사람이 당기면 93%.
3사람이 당기면 85%, 8명이 당기니까 64%밖에 힘을 안 쓰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뭘 하면 내 원체 했으면 했지 사람 데리고는 못한다. 이렇게.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신한연사업 같은 경우는 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에서 우리 남해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른 시군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활성화되어서 사람도 좀 분산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아까 이렇게 조정경이 했습니다만은 누울 사람 눕고 밀 사람 밀고 저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이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지적하기 시작하게 되면 공헌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사회적 태만이랍니다. 사회적 태만이 대부분 조직 생활, 리더십 이런 걸 보게 되면 파괴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한국 관광산업들이 말 처음 말에 거의 다 망하는 이유가 서로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면 신독의 마음이 필요한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고 삼가하라 이런 뜻이 신독입니다. 이게 리더의 자질입니다. 저는 흡연을 안 하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힐링 코스로 가다가 벤치에 앉으셔서 흡연하고 담배꽁초 부리는 거 제가 한두 번은 주워봤지만 상당히 분개합니다.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이 깨끗한 남해에 물창 열고 던져버립니다. 화재가 날 것은 둘째 문제고 상당히 앞차에 제가 쌍라이트를 켜가면서 당신 그래가지고 차를 운전할 자격이 있나 할 만큼 울분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당신이 해라 벌리고 말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나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독의 마음이라는 것도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하지 않고 리더는 그 자세를 해야 되는데 이 신독이란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유래됐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미켈란젤로라고 세계적인 조각가죠. 이 사람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프랑스 쪽의 대성당에 4년째 공사를 하게 되면서 시작된 말이더라고요. 이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얼굴인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공사를 끝을 얼마 남지 않고 저 갱상나무로 구석에서 아침 일찍 올라가가지고 막 조각을 하고 색칠을 합니다. 점심때가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밑에 있는 친구, 어이 미켈란젤로 그만하고 내려오라. 그 구석은 아무도 안 보고 내가 밑에서 봐도 그 구석이 칠한가 안 칠한가 구분도 안 된다고 대충 내려오라.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용시켜 내가 안 보나. 네. 이게 신도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 그 정병할 때 이야기했죠.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 강의를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학습하고 체험해보고 들어보면 무엇을 채우느냐 비우느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와 같이. 아마 여기서 대부분의 오늘 오신 분들은 뭔가 남해에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그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활성화 싶어서 이 자리에 뭔가를 들어놓으셨을 것이다. 그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에 따라서 나도 변하지만 내가 같이 해야 될 공동체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불타지 않으면 어떤 누구에게 불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나머지 프로세스들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내가 최고의 문제입니다. 좋게 말하면 의식이지만 그 시적으로 보게 되면 공동체로 함께 가는 부분인데 그 결론은 애꾸는 왕에 대한 이야기로서 리더십을 마쳐볼 텐데 옛날 자그마한 나라 왕이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쳐서 꾼년이었는데 자기도 세월이 가니까 위에 선배들이 다 영정을 이렇게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영정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초성화를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놓는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한쪽 눈이
이거를 지금 이 뜨지 못한 애꾸는 가지고는 조금 그랬던지 전국의 유명한 화가를 모아서 내 초상화를 그려다오. 나도 선대에 계시는 분들처럼 걸고 싶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린다는 화가가 와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자네가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화가인가? 그런데 왜 자네는 없는 것을 보탰는가? 많은 상을 내릴 건데 이 제일 잘 그리는 화가가 이렇게 세 자를 맞으니 누가 이렇게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아하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했는데 두 눈을 다 가린 채 그렸다고 합니다. 왕이 왜 니는 있는 것마저 없애느냐? 답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 걸 갖다 붙이도 안 되고 있는 걸 없애도 안 되고 근데 저 시골에 이름 없는 화가 한 사람이 상은 안 내려도 좋으나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 문전박대했다 하겠죠. 그죠? 자네 같은 지명도가 없는 사람이 무슨 나를 초상화를 그린다고 라고 했지만 왕이 그럼 들어와서 한번 그려보게 했는데 왕이 그래 바로 이거야. 제가 언제적으로 표현했지만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였죠. 활성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네? 거북이요? 네. 거북이가 왜 이겼습니까? 네? 잠을 안 잤다고요? 토끼가 잠을 잤다고요? 그 생각으로는 창의적으로 못 다가서는데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죠. 토끼는 낮잠도 자고 거북이는 엉엉엉엉 길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오르막길은 그리 올라갔지만 내리막길이 다른 거예요. 거북이가 이겼는데 거북이가 어떻게 됐다고? 내려올 때는 목 집어넣고 오른팔 왼팔 집어넣고 오른다리 왼다리 다 집어넣고 단단하게 묶은 뚜껑 하나를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이겼다는 겁니다. 설명합니까? 자, 6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3페이지 정도 해봤는데 사실 6차 산업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창 뭐 정부 때 강소농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난리였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걸 보면 제품의 생산과 문화적인 가치가 팔 수 있는 대상에 맞아야 된다. 저는 이게 6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계 설비 갖다 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품의 생산과 문화적인 가치가 서로 내가 파는 거하고 판매 대상, 즉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고객이죠. 그죠? 내 고객에 팔아야 되는 이게 맞아야 되는 그게 바로 제품의 생산 문화적인 가치입니다. 남해에 있으면 남해에 맞는 거를 팔아야 됩니다. 조금 6차 산업 성공 마을 제가 2개 소개해 볼게요. 남해에 있으면 남해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죽방염이 남해 말고는 잘 없습니다. 그죠? 지금 멸치는 남해 온수 현상으로 저기 뭐 서산에서도 잡히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오면 그 지적으로 오고 이렇게 오면 그거 자랑 아닙니까? 그죠? 네. 남해는 자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류를 하실 수 있는 대상을 두시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관광이라는 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 육체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마케팅, 직접 판매, 교류, 내발식 경제활동, 여성 경제활동 강조, 농가 경영 다각화 이런 것들이 6차 산업에서 같이 주요 개념과 농촌 관광에 접합이 돼야 된다. 네. 사실은 거기는 이 6차 산업이라는 게 가공 해야 된다고 생각, 1차, 2차, 3차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6차 산업의 현주소를 보게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합의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좋다 하더라 해서는 안 됩니다. 팜스테이나 강소농 할 때 많이 망한 이유가 처음에는 꿈은 거창했지만 그다음 알로업이 돼야 되는 생산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계절별로 뭘만 굉장히 6차 산업만 하더라도 뭐 8시간, 12시간 해도 계속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합의된 프로그램이 해야 되고 개별 경영 또는 영농조합 주도의 농축산업 생산을 기본으로 가공직을 결정을 확대하는 방향의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하는데 영농조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농조합이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좀 저조해서 정부 보조사업에 비해서만 연구하기 때문에 다음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유휴되어 있는 6차 산업 농촌에 가보게 되면 농어촌에 가보게 되게 되면 시설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이 조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식을 자발성에 위협해서 책임과 권한 수익 배분 해결 처리 등의 준수 여부와 운영상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적 제한과 시설물이 이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이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6차 가공산업에 아직까지 성공했다라는 것이 바로 문경 오미자입니다. 문경은 해발 300, 700 중고랭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됐는데 전국의 오미자의 45%입니다. 오미자 축제 같은 데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상당합니다. 임실 치즈와 비슷합니다. 산이니까 문경 보면 첩저산족 60고기 넘어 첩저산족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지대 높으니까 오로지 오미자만 키워서 소비를 보자. 우리 한때 마늘 정말 잘 나갈 때처럼. 또 어디가 아니냐 그러면 임실이죠, 그죠? 임실인데 임실 농업교육센터에 이제 지도자 강의를 저도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임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치즈 그 말고는 한 10년 전에는 거의 15년 전에는 거의 진짜 농촌인데 유일하게 콩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전주 비빔밥에 콩나물이 유일하게 임실에서 가져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사냥 2마리로 시작했던 것인데 농민들이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콩을 팔아도 되는데 무슨 놈의 사냥을 키워서 뭐 할게요? 할매들이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기도 안 쳐가지고 두부 만들어 봅시다. 두부 치즈로 두부로 만든다고 젖을 가지고 우유로 두부로 만든다고요. 그거 대것소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음식. 여기도 가보게 되면 임실 군수님도 그러시지만 상당히 자존감이 높으셔서 정말 대한민국 우수축제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 머리 두고 싶습니다. 이 6차 산업이 결과적이면서 농촌 관광 산업과 접목되어서 활성화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랭이 마을도 있지만 다랭이 마을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수목 모델을 많이 평가되고 있죠. 여기 초창기의 전설을 이야기해 보면 여기 다랭이 마을을 이야기하셨던 오뚜기 같은 그 기술센터의 이경희 과장님 퇴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정말 이 다랭이 마을의 관으로서의 주동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난근바위에서 좋은 게 아니고 상당히 다랭이 마을이 그때만 해도
한 60가보다 안 될 때부터 시작됐죠. 그죠? 지금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땅값에도 6, 700억 오르고 제가 그때 한번 갈 때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세계적인 관광지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딘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육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항 중에서 이게 하나 있습니다. 한우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그죠? 아주 세점인 마을에 가게 되면, 파턴 마을에 보면, 네, 한우를 가지고 김치에까지 집어넣어서 한우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나주 파턴 마을의 사례입니다. 우리 남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마늘 시금치 대체로 조금은 고가의 소득품으로 지금 신활역에서 주력 상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우는 많이 키웁니다. 근데 시세 변동이라든지 이 자금이 떨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가서는 안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 나는 배로 시작해서 그럼 우리도 이제 마늘이나 시금치를 가지고 한우에 집어넣는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만이 남해에서 나는 우리가 남해 마늘 팔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해풍 먹고 자란 마늘이라고 그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전부 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 전부 해풍 먹고 자란 해풍 먹고 하면 안 잔대고 있나 이런 식이에요. 자, 참가는 제2의 모방이다. 이 이야기 아이템 혹시 넣으시게 되면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숲이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와 실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관광사업에 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조금 더 SNS라든지 IT 쪽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장년 층부터 예, 고향을 오랫동안 지켰던 고향 지키기부터 새로 제2의 고향을 또 고향으로 만들어서 했던 분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벤치마킹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에 나왔던 부분인데 귤밭이 이제 지금 제주도 가보게 되게 되면 제주 웰컴센터라고 이렇게 농업인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그 여성 농업인 한 300명을 모시고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름에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피크닉 간다고 반팔에 선글라스 쓰고 하는데 저는 양복 입고 기억이 나는데 소득 자체가 다릅니다. 네.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은 소득 자체가 거의 다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뭐 연간 뭐 1억, 1억 5천 좀 많이 하시는 분은 뭐 20억, 30억 연간 소득이. 네. 그런데 이제 밀감도 차츰차츰 옛날에 대학나무에서 차츰 물러났죠. 그죠? 물러나면서 새롭게 계속 농진청에서 교배 접종을 해가지고 한라봉도 안 되니까 또 뭐 만들어라 뭐 만들어 우리 벼 이렇게 계속 풍분 바꾸듯이 농진청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저런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여기 커피집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누가 고객이 온다? 제도 가지고 야 밀감밭 구경하고 저기 들어가서 뭘 본다? 커피 한잔 하시는 곳이 있다? 지금 까따랍니다. 제가 민박업자들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표선에서 민박을 한참 민박 교육을 많이 할 때 거기 가서 제가 자료를 얻고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SNS에다가 우리는 밀감나무 즉 밀감나무의 향이 나는 돼지 삼겹살을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밖에 없어요. 야 돼지고기에 귤 향이 난단다. 그 사람이 자취를 육즙을 가공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지치기 한 그 재료를 주워다가 말렸다가 그 펜션 주인이 저녁에 오면 바베큐하는 시간에 갖다 준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 SNS에서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제가 부산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부산을 오게 되게 되면 제가 투어를 시켜 모십니다. 관광. 그리고 농촌 관광이라면 도시 관광은 어떻게 하냐 보자는 거죠. 그게 저는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보게 되게 되면 어디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감전마을입니다. 가보시면 다 봤을 건데 이탈리아의 모노트리 어디요? 이탈리아 세계적인 관광지를 그대로 다습해서 이 마을 전체를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예,
만드는 곳입니다. 연간 한 40만 명 정도가 이곳에서 통영에 있는 벽화 그림 있는 그죠? 동피랑, 서피랑보다도 더 많은 관광 일주들이 있고,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있는 거를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부산시에 있는 국제시장하고 거기에 있는 49계단, 이바구길입니다. 이것도 근현대사를 제조한 골목 르네상스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다 진짜 제 자칫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어디냐면 아홉산숲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동문 씨 집안에서 300년 동안에 대나무를 지켰습니다. 6.25 때도 이 대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대나무 숲 주변으로 물을 뿌려 놓을 정도로, 울산의 대나무 숲보다 더 많이 이름이 나서 전국에서 인산위를 이뤄서 주차장 부지 문제로 상당히 곤욕스러운 기장에 있는 아홉산 숲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관광에서 도시 관광을 어떻게 하면 그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창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 저렇게도 하거나 있는 그대로 하기도 하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니까 또 사업체가 되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부산에 가면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광안대교라고 있습니다. 불꽃 축제도 유명하지만 그 광안대교 밑으로 밤에 선상 투어를 제가 공무원들이 연수로 와서 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있는 유동축제로 유명한 곳에 국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벤치마킹 하셔서 화려한 조명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것이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된 것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아이디어에서 놓으면 참 좋겠지만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훨씬 더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없느냐? 육차 산업과 농촌 강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교류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 논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떻게 적었냐 그러면 6차 산업은 각 단계별 산업의 중심이 시발점을 어떻게 발전하겠다 그 유행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꼭 1차 뭔가를 심어야만 되는 건 아니더라. 2차 가공부터 해놓고 그것이 된다 싶으면 할 수 있는, 즉 이런 이야기잖아요. 1차 산업이 2차 산업을 가공하고 3차를 교류하면 2차 산업 가공은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을 먼저 해놓고 3차를 교류하면 된다. 3차 같은 경우는 3차 서비스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어서 다시 이렇게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프리즘을 넓혀놓은 거예요. 꼭 6차 산업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 순서대로를 팔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이 논문에 적나라해서 놓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다리에 조명을 띄워서 밤에 그것을 보게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는 유동축제에 빛을 더 발산하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관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무료화해서 유료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마을의 것을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6.25 동네에 일어나도 그것을 300년이나 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적인 이런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후손들이 그냥 돈이 싫다할 정도로 휴관을 해도 문을 열어달라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직접 거기 가봤는데 힐링도 가능하고 트레킹도 가능하고 보는 유한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한 집안의 역사가 농촌 관광, 특히 뭐 도시적이긴 하지만 만들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결론을 한번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촌 관광의 10가지 성공 전략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첫째는 저는 의기투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물론 여기에 리더십 들어가겠죠. 그죠? 주민들 스스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슴도치 이야기도 했고 윷놀이 이야기를 언어적 표현을 했듯이 서로가 조금 그런 배려를 하고 하자. 두 번째로는 농촌다움을 지켜라. 어메니티잖아요.
어메니티.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제가 남해 있는 한 마을을 한번 꼭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마을을. 어메니티가 갈수록 없어지고 농촌이 도시화 되니까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농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차별해야 된다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는 우리 남해도 이렇게 지형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럼 도로가 인접한 저기 통영 부산 통영 그제 통영과 고속도로 이쪽 남해 고속도로 저쪽에서는 호남고속 연결되는 부분에 가까운 쪽에 있는 쪽은 사람들이 빨리 왔다가 빨리 빠지는 이런 걸 해야 되지만은 우리 서민이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깊은 곳에 있는 쪽 교통에서 입지에 좀 멀어져 있는 곳은 그쪽 자체의 남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택배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만이 포트폴리오 된다. 다 남에 좋다고 850여 개의 펜션 민박이 성공하는 법이 없다. 이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잘 착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아이템이 바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마을 전체, 특히 남해 전체가 산다는 이야기고 감동의 1%를 만들어서 리더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 하루만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겼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필요하고요. 6번째는 마케팅에 집중하기, 표적 시장을 만들고 SNS 강점을 하려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민박업자들도 다 하고 체험마을도 다 하고 SNS가 우리가 이제 휴대라고 하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똑똑하다는 뜻인데 스마트폰이라는 이야기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땅만 가지고 시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전과 답 시설이잖아요. 그러나 SN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이게 젊은 분들에게 더 희망이 있어버린 겁니다.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소비단체를 찾아야 되고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선의 그 마을장에는 우리나라 굴지 S그룹 전기회사가 오래전에 맺었던 10년 전에 맺었던 1사1촌 그 한참 할 때 아직도 그 도시와 인연을 맺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남해도 아마 그런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내가 남해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혹시 그런 쪽은 없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을도 굉장히 우리 마을 이름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네. 다랭이처럼 그죠? 남해 하면 다랭이란 말처럼 그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것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게 일리 가도 저는 서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은 것이 농촌 체험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이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저를 통해서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부족했던 점은 뭔가를 상기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저는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상주에 있는 덕무개 마을. 여기 관련된 분 안 오셨죠?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유채꽃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할 텐데 이 덕무개 마을이 체험 휴양 마을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는 개인적인 소개를 당신이 한 필요해 봐라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게 노지 시금치 캐기, 친환경 쌀농사 체험, 남해 마늘 수확 체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동호마을 체험하는 게 이제 이게 아마 지형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아마 덕무개 이게 아마 남해 사투리 같은데 갯벌 체험이나 바지락 체험, 정치망, 바다 카약, 낚시 체험인데 저는 바다 카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체험 휴양마을로 끝나가려면 정말 시골 농어촌이거든요. 낚싯배도, 낚시체험도 우리 수산과가 해결만 된다면 자그마한 이 라인을 쳐놓고 자그마한 곳에 배를 유람선처럼 띄워서 그 배를 하루에 렌탈해주면 돈을 얼마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마을 자체의 농어촌다운 어메니티가 형성되는 걸 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카약까지 갖다 놓고 여기서 애들이 오게 되면 방학 때 오게 되면 할 거라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믹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통적인 것도 한다면 오로지 전통적인 것에서 이 농촌, 어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야만이 이 드무개 마을이 체험마을로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바로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에게 컨설팅 필요 안 주시더라도 제 보고 물어보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끌고 들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유채꽃에 전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봐야 어메니티가 됩니다. 농촌 관광이 하루라도 한 업체라도 남에 살라 그러면 남에 다운 것을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 관광지가 활성화됩니다. 많은 성공했던 이 농촌 관광 지역을 보게 되게 되면 특히 곡성이 제가 볼 때는 파생적으로 해서 정말 재정자력도가 낮은 전라남도 거의 최악이라는 그 곡성이 소문난 것도 차츰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버리지 않고 동기부여를 버리지 않고 모체를 버리지 않고 계속 모티베이션을 얻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해도 저도 다 좋은 데 많지만 물론 젊은 층이 또 다른 곳에 시험 운영을 해서 농촌 사람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고 봐야지만 이 드무개 마을 두모 마을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해야 되고 갈수록 더 노출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면 이 시골 어촌에서 할 수 있는 절기를 사용한 24절기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금음에 해대한다는 이 남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동지가 되면 뭘 하고 춘분이 되면 뭐 하고 이런 계절적으로 하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이렇게 도시민들을 생각하면 부모에 대한 옛날 어릴 때 농촌하게 되면 보통 아직도 우리 양력 음력을 이렇게 쓰는데 뭐 중국 소리고 양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골에 오게 되면 옛날 전통 그대로를 가져간다고 해서 절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본다면 저는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더 길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죠.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빼먹고 시간 안에 맞춰서 여러분들 빨리 기억시키려고 하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농촌 관광 사업은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두 번째로는 도시민 교류 및 체험교를 유도한 프로그램도 반드시 매력적인 것, 끌린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남의 사랑하는 마음을 또 하나의 꿈을 위해서 이 곳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해가 관광도시로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저는 이것이 최근에 발표된 여수와 우리 남해 간의 해저 터널도 관광 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곳이 멋지게 관광 상품화되야 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네, 조도입니다. 지금은 남해 그 유배문화관이 다리 쪽에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공약 발표처럼 이곳으로 가서 일정 충무이라는 다리에 가설적인 다리가 꿈으로 꿈이 끝날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유배문화관을 옮겨준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왜 남의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정통성의 스토리텔링이 남의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있던 것들을 살리면서
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사업을 같이 행했을 때 스토리가 있는 관광할 만한 곳 남이 될 것이다. 제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했습니다만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힘드셨습니까? 네. 힘드셨다면 내일이 더 좋으려고 내가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시는 거 성취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우리 신한려 사업단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분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